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시장경제는 곧바로 변화를 뜻합니다. 따라서 시장경제처럼 그렇게 혁신적인 것이 없죠. 늘 변하니까 지금 이 순간도. 그래도 봉급생활자로 살아가는 것은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자영업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는 변화의 실상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 결정을 내리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시선이 옛날에 어느 시점에 머물러서 돈처럼 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면은 당혹스럽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 적응하고 변신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느 시점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는 정말 철진한 바닷가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본 두 가지의 변화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상가 오피스텔의 찬밥 신세입니다. 참 인기가 있던 그런 부동산 매물들이었습니다. 법원 경매 시장에서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들이 아주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바람이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규제하게 되면 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이 강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1월 27일자 한국경제의 보도는 다소 충격적입니다. 지난 1월 8일 날 서울 중구의 밀리오레 지하 2층, 제법 유명한 그런 상가 건물이죠. 지하 2층에 있는 상가는 10번 유찰된 다음에 감정가 7,500만 원에 11%에 불과한 수준인 820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놀랍죠? 지난 1월 4일 중구에 있는 굿모닝 시티 쇼핑몰 5층은 9번 유찰된 끝에 감정가 5,200만 원의 매물이 14% 수준인 711만 원의 주인을 찾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상가형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던 사람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 정도로 너무나 낮은 가격입니다. 2019년도에 전국 수익형 부동산의 낙찰가율, 감정가 분의 낙찰가입니다. 65.93%의 감정가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낙찰률, 경매 건수에서 매각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4.15%로 2012년 이후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수익형 부동산의 낙찰가율은 평균 7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82.99%에 비해서 약 7% 정도 내려온 겁니다. 그만큼 인기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이건 대단히 볼 때 중요한 그런 생각거리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경기 침체일 겁니다. 임대 수입이라는 것은 결국은 매출이 발생해야, 그래야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요가 부진하게 되기 때문에 수익성 부동산들도 매출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불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임대료는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 사업의 전반적인 침체입니다. 정말 많은 거래들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죠. 앞으로 그런 추세는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거래들이 온라인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온라인 위력은 상가형 부동산에 대해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대단히 위력적인 그런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좋은 시절이 이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역세권 지하철 주변의 그런 상가 같은 경우는 사람의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는 좀 덜 타격을 받겠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그런 상업용 부동산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의 증가입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과세 부담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한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여기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 매물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 시세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애물단지를 끼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시대가 크게 바뀐 겁니다.
너무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부동산 업계를 관통해왔던 그런 황금 법칙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깨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주목하게 되는 것은 점포 겸용주택의 침몰입니다. 침몰이란 표현을 써도 조금도 아주 억제하지가 않습니다. 점포 겸용주택의 침몰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온라인의 침공입니다. 온라인으로 너무 많은 거래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있는 작은 가게들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상가, 겸용 건물에 대한 수요는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1월 28일 날 한국경제는 점포 겸용주택이 어떻게 추락하고 있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발로 뛰는 그런 보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한동안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것이 점포 겸용 단독주택입니다. 이 시장에 엄청난 한파가 몰아친 거죠. 가장 큰 요인은 조금 전에 강조했듯이 온라인 쇼핑몰이 크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개발되면서 상가 물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좀처럼 이제 기운을 회복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동안 점포 겸용 단독주택은 소유주가 대부분 4층에 살면서 1층 상가하고 2, 3층 주택을 임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년도에 제주 삼화지구에서 공급한 점포 겸용 주택 부지는 5142대 1 정도를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주거 공간과 동시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매력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달라들었던 거죠. 가장 지금 대표적인 그런 신문에 소개되는 것은 위례 카페 골목입니다. 높이 4층 남짓의 점포 겸용 주택이 쫙 몰려있는 위례 카페 골목은 한산합니다. 천지의 임대 공고가 있습니다. 28일 날 그곳을 찾아간 기자는 대로와 맞닿은 점포에는 대부분 상가가 비어있더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곳도 2012년도에 입찰할 당시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수천 대 1이 해당했습니다. 입찰 후에 프리미엄도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택가 상권이 더 내려앉게 된 거죠.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실률보다 수익률 하락이 더 큰 문제로 갑니다.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수익률이 떨어진 거죠. 놀랍게도 점포 겸용 주택의 수익률은 연 2.3%에서 2.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비싼 가격으로 택지를 구입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연 10% 정도 예상한 것이죠. 완전히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연 10%대 수익률을 예상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던 사람은 엄청난 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고준석 동국대학 개미교수가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면서 점포 겸용 주택에 들어설 수 있는 소점포가 수요가 없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것은 직장을 다니든 주부든 간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리스크를 안고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사업가이고 기업가이고 투자가입니다. 현재를 기초로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망하고 그 전망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더라도 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험을 줄이는 데는 대체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나 시야가 있어야겠죠. 오늘 그 기사를 읽으면서 딱 저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때 세 가지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경기 침체는 계속된다. 특히 한국은 장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이 과연 올바른가, 이런 점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죠. 장기 침체로 간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은 그런
고공행진하고 있는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런 데 대한 질문도 본인이 던져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온라인화는 계속된다. 그러니까 길거리의 가게로부터 더 많은 거래가 계속해서 사이버 공간에 이동한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아주 폭발적인 그런 수요 증가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심지와 특히 수도권을 향한 그런 인구 이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역 간의 격차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저출산의 큰 추세는 피할 수가 없다. 고령화의 큰 추세는 피할 수 없다.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볼 수 있으면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세상이 변하니까 그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가 항상 용의주도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게 변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